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지금 테크 업계에서 뭐랄까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바로 엔비디아와 중국 AI 칩 시장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또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기술적인 야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저희에게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배경에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기술 패권 경쟁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사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실패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분석이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공된 자료에 입각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사안이 가지는 의미나 맥락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발언부터 시작해야겠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95%에 달했던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현재 0%, 0%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0%요? 95%에서 0%라니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심지어 만약에 중국 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연간 350억에서 500억 달러, 그리고 10년 뒤에는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추정치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거의 현재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규모 아닌가요? 네, 그 발언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95%에서 0%라는 그런 극단적인 대비는요,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극심한 좌절감, 그리고 사업적인 타격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잠재적인 매출 손실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면서 특정 시기의 정책 변화, 특히 그 고성능 AI 칩 수출 통제가 현재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지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 특정 시기를 딱 집어서. 네. 실제로 AI 기술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랑 맞물려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었던 그 A100, H100 같은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한 건 그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당시 뭐 AI 확산법 같은 더 강력한 규제 법안 논의도 있었고 엔비디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능을 좀 낮춘 H20 같은 중국 시장 전용 칩도 내놓고 심지어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인 RTX 5090의 중국 버전 5090D라고 하던데 그것까지 출시했는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어떻게든 그 규제의 틀 안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H20이나 뭐 RTX 5090D 같은 대안 제품들을 출시했죠. 하지만 젠슨 황의 0% 발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 AI 가속기 시장에서 뭐랄까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좀. 그렇죠. 그가 제시한 수십, 수백억 달러의 잠재적 매출 손실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는 것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외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젠슨 황 CEO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정책을 문제 삼았는데 정작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꼬이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중국 시장용 H20 칩 판매가 돌연 중단되었다가 미국 정부랑 일종의 수익 공유 모델, 그런 거에 합의하고 나서야 판매가 재개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엔비디아의 최신 야심작이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칩, 이거 중국 수출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가장 진보된 칩은 미국 기술이며 미국 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 이 발언은 정말 단호했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칩 정책 기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구체화되고 강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조가 변했다. 네, 과거 H20 판매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엔비디아와 중국 간의 어떤 상업적 거래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냥 심판 역할만 하겠다 이런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거든요. 아, 약간 중재자 같은 느낌? 그렇죠. 즉 어떤 조건 하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었죠. 하지만 최근 CBS 인터뷰 같은 데서 나온 가장 진보된 칩은 안 된다 이 발언은 이전의 그 중재자 역할론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통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로도 미국의 최첨단 AI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까지 읽힐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문이 닫힌 거 아닌가요? 블랙웰 같은 최신 칩은 아예 팔 수 없게 된 거니까요. 글쎄요. 근데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가장 진보된 Most Advanced 블랙웰 칩의 판매는 불허하지만 성능을 낮춘 버전의 판매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에요. 아, 약간의 여지는 있다. 네, 그들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도록 하겠지만 가장 진보된 것은 아닐 것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의 칩,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루머로 돌고 있는 소위 B30A 같은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낮춤 버전이라도 워싱턴 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기술 추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능 저하 버전이라도 수출 승인에 받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 약간의 숨통을 열어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좁은 문만 남겨둔 셈이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 이 탓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최근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 정부나 기업들 쪽에서 엔비디아 칩 도입을 좀 꺼린다. 이런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를 대면 중국 규제 당국이 H20 칩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한테 가급적 엔비디아 칩 사용을 자제해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미국의 규제라는 외부적인 요인 외에 중국 내부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부 요인? 네, 중국이 엔비디아 칩, 특히 성능이 제한된 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자체 기술력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상당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그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AI 칩 개발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엔비디아가 이제 막 발표한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과 경쟁할 만한 성능의 자체 AI 칩 솔루션을 이미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와, 화웨이가 그 정도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다는 건가요? 정말인가요? 네, 특히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까지 가능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걸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HBM이면 그 AI 칩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맞습니다. HBM이 AI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건 AI 칩 성능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화웨이뿐만 아니라 캠브리콘, 무어스레드, 비련테크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AI 컴퓨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래 블랙웰 칩 성능의 절반 수준으로 기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맞춤형 칩, 가칭 B30A라고 하죠. 이게 과연 중국 기업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글쎄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비싸다면? 그렇죠. 성능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가격은 비싸다면
굳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엔비디아 칩을 선택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군요. 예전에는 엔비디아라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특정 메뉴, 예를 들어 고성능 칩만 못 먹게 막았다면 이제는 그 레스토랑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중국이 굳이 거기 갈 필요 있나?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식당, 그러니까 자체 칩 많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미국의 규제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아예 자체적인 AI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미국의 규제가 없었더라도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지 중국은 결국 자국 기술 우선주의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그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 촉매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네. 따라서 엔비디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미국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온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최첨단 칩, 블랙웰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 시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됐고 네, 막혔죠. 혹시라도 성능을 낮춘 버전이 나온다고 해도 이번에는 중국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나 전력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죠. 그 전에 내놓았던 중국 시장용 H20 칩 역시 이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 존슨 황 CEO 스스로도 현재 중국 매출은 0이다. 앞으로 여기서 뭔가 발생한다면 그건 그냥 보너스일 뿐이다. 이렇게 좀 자조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서 첨단 기술 연구개발, R&D를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중국 시장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이 엔비디아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처한 상황은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일종의 교착 상태 혹은 뭐랄까 체크메이트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요? 네. 첫째는 예측하기 어렵고 계속 변화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라는 창이 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른 형태지만 더 구체화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죠. 네. 둘째는 기술 자립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말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화웨이를 풀도로 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은 엔비디아에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셋째,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엔비디아는 자사의 상업적 이익, 즉 거대 중국 시장과 지정학적 현실,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 및 안보 우려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중국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자니 미국의 제재에 막히고 미국의 규제를 맞추기 위해 성능을 낮추자니 중국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젠슨 황 CEO의 발언처럼 막대한 R&D 자금을 생각하면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눈앞에 놓인 그 막대한 잠재적 수익을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급변하는 경쟁 환경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중국 시장 점유율 95%가 0%까지 떨어졌다는 젠슨 황의 주장이 수치적으로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가 느끼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0%라는 숫자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그 발언이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중국 AI 칩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동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라는 거대한 두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네. 특히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고 상용화의 속도를 내면서 성능이 제한된 수입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겠네요. 네,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어중간하게 낮춘 제품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 AI 칩 시장의 이 복잡다단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젠슨 왕 CEO의 그 충격적인 시장 점유율 0% 주장과 그 배경, 또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중국의 거센 기술 자립 움직임과 그로 인해 엔비디아가 처한 딜레마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엔비디아라는 특정 기업의 운명, 그리고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현재 직면한 이 딜레마는 비단 인공지능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고요. 앞으로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유사하게 겪게 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고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군요. 그럼요. 결국 엔비디아의 사례는 기술 기업들이 더 이상 순수한 시장 논리나 기술적인 우위만으로는 생존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지정학적인 고려가 이제 기업 경영과 사업 전략 수립의 핵심 변수가 된 시대에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 이게 모든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던져진 공통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네. 기술 발전의 그 눈부신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역학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